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그 사진과 같이 실렸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기계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재환 선수 기사입니다. 자, 새로운 도마의 신이 나왔다. 모든 조간의 일면 톱입니다. 띠털 황제로 날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철심 박힌 허리로 그 전에 수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쿄서 날아올랐다. 자, 이렇게 신재환 선수의 쾌거를 모든 언론이 일면 톱으로 하고 2면 3면까지 이 관련 기사들을 쭉 내보냈는데,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 또 일제히 사진이 실리고 기사가 실린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바로 윤석열의 입, 말, 어떤 설화, 자, 이 대목에 대해서 거의 모든 조간신문들이 기사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좀 비판적인 그런 논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 대권 행보를 하기 시작한 건 지금 거의 어제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어떤 설화 문제, 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아침 조간 기사들부터 관련 기사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위험한 입,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두 사람의 말에 대해서 기사를 실었지만 초점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맞췄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위험한 입, 윤석열, 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식품이라도, 어제 불량식품, 이 부정식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자,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한국일보가 제목에 불량식품이라고 했는데 불량식품이 아니고 부정식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 모임 어제 있었는데 아주 고가의 주택을 제외하면 집은 생필품이다. 그리고 생필품에 보유세를 과세하는 건 정상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페미니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정서적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설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겨레 보시면은 입만 열면 논란 부르는 윤석열, 아예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만 열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겨레 진보 성향 언론이죠. 없는 사람들은 싸게라도 먹게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래서 여야 대선 주자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모임 강연에서는 돌연 페미니즘, 교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집은 생필품, 보유세 비난. 자, 이렇게 돼 있고, 서울신문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초선의원들 강연에서 윤석열 대권 도전, 본인이 대권 도전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또 설화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 개인 생활을 버려야 된다 이런 취지를 한 건데, 어쨌든 이것도 설화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일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울신문은 윤석열 또 설화, 부정식품이여 페미니즘 논란도. 서울신문도 설화를 잇따라 일으키고 있다. 페미니즘 정치적 악용돼 이성교제 막아야 된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니까 이성교제를 막아야 된다. 완전히 이런 취지는 아닌데, 저 일부분만 딱 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 감별사 자처 말고 공부 먼저 해라. 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또 윤석열이 부정식품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알려졌다. 자,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부정식품 이야기에 대해서 독약은 약이 아니다. 어안이 벙벙하다. 내 눈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없는 사람들이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냐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일단 막말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씩 집어넣어서 맹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뭐 다반사로 그동안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당내 스킨십에는 어제 윤석열이 나섰는데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3명 이웃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일일이 다 돌았다고 합니다. 뭐 국회의원 없는 데서는 보좌관들도 만나고 했는데 스킨십에 나섰는데 안에서는 그런데 밖에서는 부정식품 발언으로 시끌 중앙일보도 이 부분을 상당히 크게 다뤘죠. 윤석열의 입 부정식품 발언으로 시끄럽다. 이준석, 김기현과 입당 상견례를 했고 위원회관 전청을 돌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자 부정식품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세균, 유승민도 일제 비판했다. 유승민 당내 국민의힘 안에 같은 경쟁 상대죠. 유승민은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평소 철학이 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경향신문은 페미니즘, 남녀 교제를 막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윤석열이 한 것이죠. 그래서 경향신문은 아예 황당한 저출생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경향신문도 진보 성향 언론이죠. 상당히 이 대목을 크게 실었습니다.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자,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언론 인터뷰도 구설에 올랐다. 여권에서는 부정식품 먹는 나라 만들려고 하나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유승민도 철학이 의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쟁들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사면에서 이제 윤석열의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발언들을 정리를 하고 윤석열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윤석열 쪽 입장에서 설명을 한 부분을 상세하게 동아일보는 실었습니다. 부정선거 발언이어서 건강한 페미니즘 논란, 여야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다.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 제가 간략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도전은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 망신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제 초선의원 강연에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아니 사심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 결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또 논쟁거리가 되느냐. 즉 프레임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죠.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부정식품보다도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쪽에서 아니 정부의 부정식품 단속 기준이 현실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어떤 현실적으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든지 부정식품이란 이 용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검찰이 가정 부정식품을 단속을 할 때도 좀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0시간 주 120시간 근무 문제, 그것은 주 52시간 일률적 적용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대구에 갔을 때 코로나19 확산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났으면은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밀란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역분들이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대구 봉쇄, 그때 코로나가 대구에서 대유행을 일으켰을 때 그 민주당 쪽에서 대구 봉쇄 발언이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철없는 미친 소리다. 또 이렇게 해서 너무 거칠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는 과거에 한국의 모스크바다. 이런 발언을 두고 또 논란이 일어났고. 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데, 제가 이 해석을 볼 때는 윤석열의 발언은 상당히 전언 형식입니다. 전하는 본인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전하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생활만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도 검토하고 책도 읽고 각계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한 3개월 이상 쭉 해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안에, 지금 정치를 하면은 다양한 현안을 접해야 됩니다. 언론 인터뷰를 하면은 한 분야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니 본인이 모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만났던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책에서 본 이야기, 자, 자료를 검토한 이야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전문가에게 들었던 내용이나 책에서 본 내용을 끄집어서 사용하는데 그 합법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국회 주변에서 쓰는 그런 합법이 아닌 것이죠. 정치인의 합법이 아닙니다. 검찰, 본인이 평생 몸담았던 검찰에서 쓰는 그런 합법,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부정식품, 이것은 이 부정식품이라는 말을 그 경제학자,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그 책에서 인용을 해서 했는데 그 책에는 부정식품이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부정식품, 이것은 검찰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썼기 때문에 부정식품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나 먹으란 말이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 합법이 아니고 검찰이나 또는 일반인이 쓰는 합법을 많이 씁니다. 정치인은 잘 안 쓰는 그 본인이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고 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합법을 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 봉쇄 발언, 이것은 철없는 미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치인들은 그런 말 안 쓰죠. 그리고 다 공개적인 색상에서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일반인처럼 그런 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논란이 또 많이 됐던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 과거에 뭐 대구 폭동, 이른바 대구 폭동이라고 하는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 그때 나온 말이죠. 그 발언도 본인이 그것을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 이것이 어떤 교수가 쓴 책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하는 이야기죠. 전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논란이 이어지면은 막말 프레임에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막말 프레임에 갇혀서 무슨 말을 해도 막말, 이렇게 설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말을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본인의 의도를 왜곡을 해서 정치권 안에서 상대 진영에서 막 퍼뜨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도 이야기를 하니 계속 상대 진영에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뿐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이 하는 말 중에서 터집을 잡는, 거기에 집중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조국 씨입니다. 조국. 윤석열의 앙숙이죠. 조국이 지금 부정식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정식품 발언, 이것이 매일경제신문, MBN 인터뷰에서 2주 전에 했던 말인데 이 말이 그동안은 부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인터뷰를 1시간 이상을 했는데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은 1시간 이상을 하면은 그것을 지면에 다 실지를 못합니다. 한정된 지면에. 보통 한 20분 정도 인터뷰를 해도 신문 한 판을 다 채울 수가 있는데 1시간 정도 하면은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죠. 취사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에 실리는 건 이 기자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중요한 말이다. 이것만 골라서 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이 말, 부정식품 말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리드먼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면에는 안 실었죠. 그래서 2주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 대신 이걸 유튜브에다가 MBN 그 매일경제신문 유튜브에 다 올렸죠. 그래서 영상에서는 전부 다 올렸습니다. 영상은 뭐 자유롭게 얼마든지 많이 올릴 수 있으니. 그런데 조국 씨가 그 영상을 보고 뭔가 터짓거리가 없나를 찾다가
이 발언을 발견하고 확산을 시킨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이 국민일보 5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소환한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논란. 조국이 소환했다. 부정식품 발언 논란. 제가 설명해드린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19일 공개된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입니다. 매일 19일이니까 거의 2주가 됐죠. 그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저서 선택할 자유, 이 저서는 윤석열이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책,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 그것을 자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도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프리드먼은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퀄리티 기준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유주의 경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지 말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출 만큼 돈이 없으면은 그 기준보다 낮은 그레이드의 음식이라도 섭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검찰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부정식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걸려는 쪽에서는 부정식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120시간 노동, 이것도 본인이 전언을 한 거죠.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말을 빌어서 한 120시간이라도 일해야 될 때는 일하고 나머지는 쉬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취지인지 다 알면서, 가령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취지를 알면서, 아니,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주 120시간 일하고 부정식품 먹으면서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대통령이 출마했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발언은 당시에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고, 보도 2주일이 지난 시점에 조국 씨가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1일이죠. 그제 조국 페이스북에 그 유튜브 영상 링크를 그대로 올리고 나서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한 윤석열의 이 발언을 놓쳤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한 그 기사들이 막 올라오니 기사 10건 이상을 연이어 게재를 하면서 이슈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조국에 불을 붙이니 여건이 반응을 하면서 윤석열에게 집중화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조국이 좌표를 찍은 거죠. 자, 그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약은 약이 아니다. 의안이 벙벙하다. 내 눈을 의심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비판했고, 이낙연, 윤석열의 발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그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다. 정세균,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 국민의힘 내부 경쟁자 유승민, 경제 전문가죠. 충격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널 옳은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본인은 책을 소개를 하면서 했고, 그것을 인터뷰를 하는 언론사 쪽에서도 중요한 이야기 아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다 해서 기사에서 뺐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 윤석열 전 총장은 어이없는 이야기다. 기자들하고 어제 만나서. 아니, 인터뷰 때 각종 행정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검찰 재직 당시에 내가 프리드만의 책을 인용해서 그렇게 좀 억제하라. 단속할 때 좀 너무 딱 틀에 맞춰서만 하지 말라. 그런 논리를 내가 그 책에서 인용을 해서 제공을 했다.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예를 부정식품 단속 사례를 들어서 이 부정식품 단속 사례를 들어서 문제가 없는 선에는
규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그 말에는 주목을 하지 않죠.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터집을 잡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서기 시작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은 완전히 앙숙이죠.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羹 잡는 매 이렇게 하면서 직접 대선에 출마를 했고, 또 이 조국과 또 윤석열과 또 다른 앙숙인 조국은 지금 뒤에서 윤석열의 여러 가지 말을 했던 것을 잡아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저격을 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조국이 박근혜 정부 2인자 신조 내면화 대통령 후보 등장했다. 이 기사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때 그때 탄핵 파동 때 뭐 수사를 하고 할 때 김영한 전 민정수석 그 비망록이 하나 공개가 됐죠. 그 비망록에 보면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침을 내린 게 나옵니다. 뭐 보면 기억하실 텐데 야간의 뭐 주간화, 뭐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뭐 청와대는 명예를 먹는 곳이다. 어떠한 엔조이는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가 지친 지침, 청와대 참모들이 지켜야 될 지침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김영환 민정수석이 받아 적어놓은 그 비망록이 그때 공개가 돼서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조국 씨가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 또 SNS에 올리면서 박근혜 정부 2인자 김기춘 그 신조를 내면화한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다. 윤석열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뭐 120시간, 주 120시간 일하고 또 뭐 그런 뭐 부정식품 이 이야기를 빗대서 이 가정의 초토화, 뭐 휴일의 평일화, 야간의 조간화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시키면서 신조와 김기춘과 비슷하다. 윤석열이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길어질 텐데 앞으로 길어질 겁니다. 이것을 매일경제 그 담당했던 정치부 차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터뷰 전문 안 실었다고 가짜뉴스 뒤집어 씌운 여당. 제가 말씀드린 이 지면에 실기에는 크게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뺀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매일 그 언론사가 가짜 뉴스를 만든다. 왜 그런 부분을 뺐느냐? 윤석열 부정식품 발언 부분 유튜브에서 전문을 공개했는데도 본지 기사에서 빠졌다며 비판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명 기사에 담지 않았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한정된 지면에 모두 싣기도 불가능하고 검사 시절에 경제 서적을 통해서 공감했다는 형사처벌 남용의 부작용을 책에 넣은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맥락상 기사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뒤늦게 여당에서 불량식품, 부정식품이죠. 이것을 강조해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들고 나오고 있다. 자,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분간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어쨌든 써야 됩니다. 이 조국 씨가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렇게 할 일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윤석열 저격을 뒤에서 저격을 하겠죠. 그리고 이 막말 프레임에 그럴수록 윤석열 전 총장은 막말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대권 주자니까 전문가들에게도 많이 들었고 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이런 말이 막 나와서 논란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 메시지 관리에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지막 오늘 조간 소개해 드릴 것은, 자, 윤석열은 이렇게 해야 될 말만 하고 침묵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죠.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가 벌인 여론 조작, 그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청와대에서는 그 김경수 구속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수혜자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북한 김여정이 한미훈련 중단하지 않으면 뭐 남북 정상회담이고 뭐가 없다. 이렇게 압박을 또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이면 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입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입장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용변입니다. 김여정 한미훈련 중단 압박에 청와대 입장 없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연결시켜서 다음 대선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수순이 예상이 됐었는데 당초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김여정이 비판을 하니까 이것을 중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단하면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거고 진행을 하면은 남북정상회담 안 될 거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니 청와대는 입장 없다 또 이렇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